우리가 입에 올리기는 꺼려하지만 항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텐데요. 의외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소홀해서 상태가 나빠지는 경험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현대 사회에는 문명의 이기로 비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항문 건강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잊지 말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항문 건강입니다. 네, 오늘 정보톡톡은 항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10가지 수칙을 살펴봅니다. 첫째, 화장실에서는 용건만 간단히.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항문에 힘을 뺀 채 오래 앉아있으면 항문 주위 혈관에 피가 고여서 치핵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오래 힘을 주면 괄약근에 무리가 가죠. 따라서 볼일은 5분 이내에 보도록 하세요. 볼일을 다 보지 못했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일단 일어났다가 나중에 다시 변이를 느낄 때 다시 시도하세요. 화장실에서 신문이나 책을 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둘째, 항문을 항시 깨끗이. 배변 후에 비데를 이용하면 간단한데요. 만일 비데가 없더라도 가능하면 따뜻한 물로 씻어주세요. 또 혹시 외출 중이어서 씻을 수 없다면 물티슈라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씻을 때 지나친 비누칠은 자제하세요. 여러 번 비누칠을 하면 좋은 지방질까지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항문 주위 피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변비 해소에 중요한 과일, 채소 등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자. 충분한 섬유질을 드셔야 하고요. 더불어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나친 육류 섭취는 지양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통조림, 초콜릿 같은 단 음식들은 항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넷째, 술을 줄이자. 특히 평소 치질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혈관이 비교적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히 금주해야 합니다. 과음을 하면 항문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간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간경화를 유발하는데요. 간경화는 복압을 높여서 항문에까지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다섯째, 앉아서 일하는 경우 중간중간 일어나서 움직이자. 평소 직업 특성상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학생들처럼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들은 자주 일어나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반대로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앉아서 쉬어주세요. 운동도 장시간 앉아있는 낚시나 서서 하는 골프, 복압이 높아지는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가벼운 걷기나 달리기를 추천합니다. 여섯째, 항문에 피가 나거나 따갑고 가려울 때는 좌욕을. 40도 정도의 물에 하루 서너 번 10분 이상씩 담그세요. 출혈이 멎을 뿐만 아니라 괄약근도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일곱째, 항문을 건조하게. 샤워 후에 축축하지 않도록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없애주세요. 또 땀이 찼을 때는 부드러운 휴지나 수건으로 엉덩이 부위의 땀을 제거하세요. 여덟째,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입자. 특히 항문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은 삼각 팬티보다 사각 트렁크를 입는 게 좋습니다. 여성들에게 유행하는 아이템인 티 팬티는 엉덩이 한가운데를 타이트하게 조이면서 항문에 직접 자극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홉째, 항문이 가렵거나 따가울 때 바르는 연고도 잘 골라야 한다. 유성 연고인 크림류보다는 수용성 로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유성 연고나 크림류를 항문에 바르면 피부에 흡수가 잘 안 돼서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이죠. 또 연고 중에 스테로이드 성분은 가려움증 환자에게는 좋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두꺼워져서 만성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좋아지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세요. 10번째, 일주일 이상 가려움증이나 출혈,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을 찾자. 출혈이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이미 치질이 시작됐거나 직장 또는 대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진찰받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항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10가지 수칙을 살펴봤습니다.